안녕하십니까. 회계기준원입니다. 이번 스마트 강의에서는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기준서 내용 중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 거래와 현금결제 선택권이 있는 주식기준보상 거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기준보상 거래란 주식기준보상 약정에 따라 기업이 종업원을 포함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받을 때 기업이 그 공급자에게 결제할 의무가 생기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현금결제형, 현금결제 선택권이 있는 경우의 주식기준보상거래이며 각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란 기업이 종업원을 포함한 공급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때 기업이 공급자에게 지분상품의 가격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현금 또는 기타 자산을 대가로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종업원에게 3년의 근무를 조건으로 지분상품의 가격에 기초하여 산정한 현금을 지급하는 거래를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현금결제 선택권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는 전반적으로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와 동일하지만 현금결제 선택권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대가는 지분상품과 현금 또는 기타 자산 중 선택권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지급되는 대가가 지분상품인 경우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해당하며 이 거래에 대해서는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기본 강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금결제형, 현금결제 선택권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인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식에 대한 내용은 주식기준보상거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주식기준보상거래는 거래 상대방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때 분류에 따라 차변에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자산 또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대변에는 자본 또는 부채의 증가를 인식해야 합니다. 이때 주식기준보상 약정상 가득기간 유무에 따라 해당 거래를 인식하는 시점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가득기간이란 주식기준보상 약정에 따라 거래 상대방이 현금 또는 기업의 지분상품을 받을 권리를 획득하게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가득기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득기간이 있는 경우는 특정 용역 제공 기간이 있는 주식기준보상 약정을 일반적인 예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년의 의무 근무 기간을 완료한 후 가득되는 주식기준보상 거래는 용역을 제공받는 기간인 3년에 걸쳐 인식해야 합니다. 가득기간이 없는 경우의 예시는 종업원의 과거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한 주식기준 보상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조건이 없다면 과거 용역 제공의 대가로 주식기준 보상을 제공한 것이므로 반증이 없는 한 거래 상대방에게서 이미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부여일에 모두 인식합니다. 현금결제형 주식기준 보상거래의 측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결제형 주식기준 보상거래는 예를 들어 일정 기간 회사의 주가가 행사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옵션 보유자인 공급자에게 초과 금액을 현금으로 보상하는 주가차익 보상권 등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현금결제형 주식기준 보상거래는 부담하는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매 보고기간 말과 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이때 부채의 측정에 가득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득 조건이란 주식기준 보상 약정에 따라 거래 상대방이 현금이나 기타 자산 또는 기업의 지분 상품을 받을 권리를 획득하게 하는 용역을 기업이 제공받았는지 결정짓는 조건을 뜻합니다. 부담하는 부채의 공정가치는 측정 기준일의 부채 공정가치와 가득 수량을 곱한 값으로 측정되며 가득 조건은 이 두 가지 항목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득 조건은 크게 용역 제공 조건과 성과 조건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성과 조건은 시장 조건과 비시장 조건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용역 제공 조건은 거래 상대방에게 특정 기간 기업에 용역을 제공하도록 하는 가득 조건을 의미합니다. 시장 조건은 지분 상품의 행사 가격, 가득 또는 행사 가능성을 좌우하는 것으로 기업 지분 상품의 시장 가격에 관련된 성과 조건을 의미하며 시장 조건 외의 성과 조건을 비시장 조건으로 분류합니다. 각 조건의 예시로 용역 제공 조건은 특정 기간을 근무해야 하는 조건, 시장 조건은 특정 주가 달성 조건, 비시장 조건은 특정 이익 성장 달성 조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특정 기간을 근무하는 조건 등의 용역 제공 조건과 특정 이익 성장 달성 등의 비시장 조건은 가득 수량에 반영하는 조건이며 특정 주가를 달성하는 조건 등의 시장 조건은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에 반영하는 조건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현금결제형 주식기준 보상거래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한 사례를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시의 기본 정보는 회사가 1차년도 초에 종업원 500명을 대상으로 현금결제형 주가차익 보상권을 부여한 상황이며 상황 1과 상황 2의 경우를 각각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1과 상황 2의 기본 정보로 부여 수량은 종업원 1인당 1개, 2년 근무 조건은 동일하지만 상황 2에는 2차년도 말까지 매출액 10억 달성 조건이 추가되어 있으며 이외의 조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즉, 상황 1은 용역 제공 조건은 있으나 성과 조건은 없는 사례이고 상황 2는 용역 제공 조건과 성과 조건 중 비시장 조건이 존재하는 사례입니다. 먼저 상황 1의 현금결제형 주식기준 보상 거래의 계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 보상 거래는 부담하는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며 주식기준 보상 약정의 가득 조건을 반영해야 합니다. 1차년도에는 용역 제공 조건인 2년 근무 조건을 채울 수 있는 인원을 고려한 405개의 수량에 1차년도 말의 공정가치 144원을 반영하고 가득기간 2년을 고려한 29,160원을 비용 및 부채로 인식합니다. 2차년도에는 가득 전 98명이 퇴사하였으며 150명이 가득된 주가차익 보상권을 행사하였으므로 252개의 수량에 2차년도 말의 공정가치 155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인 39,060원이 부채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이전 연도에 인식된 누적 부채 잔액 29,160원을 차감하고 2차년도 말에 행사한 인원에 대해 2차년도 말 내재가치 130원을 곱한 금액을 추가하여 총 29,400원을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주가차익 보상권을 행사한 인원에 대해서는 현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실제 원가를 고려한 그 시점의 내재가치 130원을 적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내재가치는 특정 시점의 기초주식의 시장가격과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의 차이 금액을 의미하며 사례에서는 종업원이 행사일에 실제 지급받는 경제적 효익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3차년도에는 2차년도까지 미행사한 252명에 대해 인식하고 있던 부채 금액을 차감하고 실제 252명의 행사 시점인 3차년도 말의 내재가치를 더한 금액인 1,260원을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3차년도 말에는 주가차익 보상권을 가득한 모든 인원이 행사를 완료하였으므로 부채 잔액은 0원이 되어야 합니다. 상황 2의 경우 매출액 달성 조건이 포함된 것 이외에 상황 1과 모든 조건이 동일합니다. 1차년도에는 매출액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므로 가득되는 수량이 존재하지 않아 비용과 부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2차년도에 실제 매출액 목표를 달성하여 2년 근무 조건을 채운 인원에 대해서는 주가차익 보상권이 모두 가득되었습니다. 가득 전 98명이 퇴사하였으며 150명이 가득된 주가차익 보상권을 행사하였으므로 252개의 수량에 2차년도 말의 공정가치 155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인 39,060원이 부채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2차년도에 행사한 인원에 대해 2차년도 말 내재가치 130원을 곱한 금액을 추가하여 총 58,560원을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이때 150명은 가득된 주가차익 보상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행사한 인원에 대한 의무는 남아있지 않아 비용 인식 금액과 부채의 장부 금액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상황 1과의 차이점은 1차년도 비시장 조건인 매출액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인식하지 않았던 비용을 2차년도에 누적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2차년도의 비용 인식은 누적적으로 하였으며 부채 인식에 또 상황 1과 동일하므로 3차년도의 계산 금액은 상황 1과 동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금 결제 선택권이 있는 주식기준 보상거래의 측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 결제 선택권이 있는 주식기준 보상거래는 지분 상품으로 결제하는 방법과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래입니다. 이러한 선택권이 거래 상대방에게 있는지 기업에게 있는지에 따라 인식 및 측정 규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래 상대방이 선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채 요소와 자본 요소가 포함된 복합금융 상품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 부채 요소와 자본 요소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합니다. 부채 요소는 현금 결제형 규정을 적용하고
자본 요소는 주식 결제형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때 부채 요소의 공정가치를 먼저 측정한 후 자본 요소의 공정가치를 측정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최종적으로 지분 상품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선택한다면 부채를 발행되는 지분 상품의 대가로 보아 자본으로 직접 대체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최종적으로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선택한다면 현금 지급액은 모두 부채의 상환액으로 보며 자본 요소는 계속 자본으로 분류합니다. 기업이 선택권을 보유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의 선택권이 있는 경우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주식기준 보상 전체를 분류하고 분류에 따라 회계 처리합니다. 만약 기업에 현금을 지급하는 현재 의무가 있다면 현금 결제형 주식기준 보상으로 분류하여 측정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현재 의무가 없다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 보상으로 측정합니다. 이때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재 의무란 예를 들어 법률에 따른 주식 발행이 금지된 경우와 같이 지분 상품을 발행하여 결제하는 선택권에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현금으로 결제하는 실무 관행이 있거나 현금 결제 방침이 명백한 경우, 현금 결제를 요구할 때마다 기업이 이를 수용한 경우도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재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명드린 현금 결제 선택권이 있는 주식기준 보상 거래에 대한 내용을 간단한 사례를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설명드리는 사례는 거래 상대방에게 선택권이 있는 경우의 사례입니다. 사례에서 회사는 1차년도 초에 특정 임원에게 회사의 주식 1000주에 상당하는 현금을 수령할 권리와 주식 1200주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가득 조건은 용역 제공 조건으로 2년간 근무 조건이 있으며 임원이 주식을 수령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가득 후 3년간 보유해야 하는 제한 조건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제한 조건을 고려한 부여일의 주식 수령 방식 공정가치는 주당 48원이며 부여일 1차년도, 2차년도 말의 주가는 각각 50원, 55원, 60원입니다. 거래 상대방이 선택권을 보유하는 경우이므로 부여일의 부채 요소와 자본 요소의 가치를 구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채 요소의 공정가치를 먼저 구한 후 자본 요소의 공정가치를 구해야 하므로 주식 결제 방식의 공정가치에서 현금 결제 방식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7,600원이 자본 요소의 공정가치에 해당합니다. 만약 현금 결제 방식의 공정가치가 주식 결제 방식의 공정가치보다 크거나 같다면 자본 요소의 공정가치는 0에 해당합니다. 부여일 이후의 측정은 부채 요소는 현금 결제형 규정을 적용하고 자본 요소는 주식 결제형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1차년도에는 부채 요소는 1000주의 예상 가득 수량과 공정가치인 55원을 적용하고 가득 기간을 고려하여 2분의 1을 곱한 27,500원을 비용 및 부채로 인식합니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 보상의 경우 부여일 이후 공정가치를 재측정하지 않으므로 1차년도의 자본 요소는 부여일에 측정한 자본 요소의 공정가치에 가득 기간을 고려하여 2분의 1을 곱한 3,800원을 비용 및 자본으로 인식합니다. 2차년도의 부채 요소는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을 반영한 60원을 기준으로 비용 및 부채 인식액을 계산합니다. 자본 요소는 1차년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비용 및 자본을 계산합니다. 가득된 후 거래 상대방이 어떤 결제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제 회계 처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약 임원이 현금 수령을 선택하였다면 현금 지급액은 모두 부채의 상환액으로 봐야 하므로 부채를 제거하고 자본 요소는 계속 자본으로 분류합니다. 만약 임원이 주식 수령을 선택하였다면 부채를 발행되는 지분 상품의 대가로 봐야 하므로 인식된 부채의 금액을 자본으로 직접 대체합니다. 이상으로 K-IFRS 제1102호의 현금결제형 주식기준 보상거래, 현금결제 선택권이 있는 주식기준 보상거래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